우리 학생들 중에서 되게 보면 뭐 물론 상위권 뭐 대학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중위권 대학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나름대로 보면 우리 학생들 커뮤니티에서 많이 그 활동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올해 이 대학이 펑크날 것 같아 라고 할 때 막 근거를 막 대잖아요. 그래서 이 펑크나는 대학을 찾는 요령? 노하우?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학생들은 의외로 또 이런 데 또 관심도 좀 많으니까 어때요? 이 경험상? 일단 커뮤니티 상으로 보면은 좀 언급이 많이 되는 학과랑 언급이 많이 안 되는 학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언급이 많이 되는 학과는 약간 가열이나 폭발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언급이 좀 아무래도 적게 되는 학과들은 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회원들이 저 말고 뭐 어디 학교가 펑크 난다, 어디 학교가 폭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랑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떤 나름대로의 발언의 그 강도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경험이에요. 이건 경험치에서 나온 거니까 뭐 너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제가 늘 펑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 닫고 들어가는 즉 아니면 하위 30%권 안에서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위 30%대의 그 성적은 심리전이에요. 데이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심리전을 어떻게 펼쳐야 되냐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체로 펑크나는 경향들은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펑크가 나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입시는 아니에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보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그만큼 펑크가 나겠죠. 네. 따라서 펑크나는 대학들은 대체로 보면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좀 몰려있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잘 보시면 제가 올해 의대 펑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올해 특정 지역이 조금 몰림 현상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굉장히 똑똑한데 의외로 똑똑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되게 맨 마지막에 대학을 선정할 때는 되게 단순해져요. 뭐냐면 뭔가 그 대학의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 같을 때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학과도 뭐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진부한 느낌이 나고 올드한 느낌이 날 때 이런 데가 많이 나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특히 잘 보세요. 왜 하필 늘 중위권 대학에서 펑크는 왜 강북 지역에서 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요. 왜 강북 지역의 대학이 제일 많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얘기잖아요. 어떤 면에선.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과의 어떤 선호도,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회 때도 웃으면서 했던 얘기 중에, 야, 너 중대 갈래? 이대 갈래? 저요? 이대요. 그러면 이건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예요. 네. 전 중대 갈래요. 너무 쉽게 얘기한다. 굉장히 아이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말 속에서도 의외로 그런 어떤 성향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듯이 그런 어떤 싸움들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피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매니아학과는 절대로 펑크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학과는 생각보다 펑크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펑크 난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실 때 어떤 걸 꼭 염두에 두면 아니 뭔가 빠져야 펑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 하필 늘 화생공 무슨 뭐 생명 뭐 이런 데가 펑크 날까? 연대 화생공을 쓸 애가 과연 어디를 쓸까를 제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연대 뭐 철학과를 쓴 애가 어디를 쓸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빠질 구석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까 뭐 제가 얘기했던 사회복지학과 이런 건 매니아학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 인원의 어떤 대학 학과들은 잘 평가가 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입시적으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들을 조금만 눈여겨서 잘 보시면 조금 그런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도 한 번쯤 이렇게 연구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비교육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막상 대학을 진학할 때는 저는 학생들의 심정을 알죠. 어떤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학문을 해서 어떤 꿈을 이룰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집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굉장히 소박한 꿈이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절실한 꿈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절실한 꿈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열정이 없다, 꿈에 대한 것이 너무 배제되어 있다, 뭐 자기의 어떤 학문들을 너무 소홀히 하게 여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런 펑크를 또 많이 유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훌리건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보니까 포만안에서도 이 훌리건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좀 있어요. 훌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 대학을 막 뭐 이렇게 옹호하고 뭐 이런 것도 훌리건이지만 이 정시 때 뭐 어디가 완전히 핵폭발일 가능성 높음 이래놓고 자기는 이제 뭐 거기를 쫄아갖고 못 쓰게 한 다음에 자기는 거기를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예전에 그 서울대 수시에서 지역균형 할당제가 완벽하게 내신 싸움으로 할 때 마치 정시처럼 숫자 노름이죠. 네. 숫자 노름을 할 때 사실은 오르비에서 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의외로 훌리건이 많다는 거죠. 근데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런 훌리건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오르비 같은 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점수를 보고 뭐 어디 대학을 갈지 이렇게 대량으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정말 입시 정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질문을 받지 않고 뭐 쪽지 같은 것도 보면은 제 쪽지하면 지금 뭐 70동 80동 있는데 뭐 점수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장을 거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 제가 뭐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말하는 것 자체도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왜 점수를 무료 이제 자선 사업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100개, 1000개의 댓글을 달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걸까? 선배들이 뭐 보면 제 친구들 보면은 대학교 와서 오르비 같은 사이트 가면은 안 좋은 수능 기억만 떠오르는데 너는 왜 그런 거 하고 있냐 하는데 오르비 사이트에서 점수를 받아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년에 입시를 경험했는데 라고 하면서 가입 일자는 또 최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보자. 이 방송 보고 있는 학생들이 요거는 진짜 좀 뭐 이건 뭐 훌리짓이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대표적인 특징들 뭐 좀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가입일자가 비교적 최근인 사람이면서 입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속 댓글을 달아요. 그럼 뭐 특정 학교나 특정 학교 예를 들면 뭐 서강대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게시글에 계속 댓글을 달면서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뭐 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쓰는 수법들이 이제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언급하고 그 학과를 계속 언급하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또 다른 학과를 또 지원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학과를 지원시키게 한다고 해서 이제 폭발이나 펑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진짜 훌리건들은 학생인 경우가 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무슨 말이냐면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를 계속 언급하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글을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커뮤니티가.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그 대학의 그 학과 폭발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나 훌리야.
선언하는 거죠. 진짜 훌리는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죠. 사실은. 예, 한 사람이 한 10개를 가지고 돌리는 거죠. 아, 내가 훌리 짓을 했나? 내가 그렇게 잘 알지? 근데 저는,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알고 있죠. 사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대학을 보낸다든지, 실제로 그랬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뭐 지금 게시판 운영자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서운할지 모르지만 너무 커뮤니티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활동하지 말고 보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민감한 게 반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시에 대한 자기 원칙을 조금 세우고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학생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커뮤니티를 활동하고 입시 정보도 보고 소장님은 입시를 이제 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을 세우고 커뮤니티를 봐라라고 하는데 커뮤니티를 보는 학생들은 커뮤니티를 하다가 이 원칙을 세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흔히 네임드화 되어 있는 뭐 물량 공급님의 글 같은 거를 흔히 뭐 스쳐 지나가지 보기는 좀 수험생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지적한 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꾸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입시 기간,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때는 커뮤니티 잘 안 봐요. 왜냐면 제 판단이 흐려질까봐. 사실은 저는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오히려 그 전에 많이 봐요. 그 전에 좀 많이 보고, 오히려 막상 원서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특정 시점이 딱 가면 제 원칙대로 움직이는 거를 되게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어떤 글을 쓰면 진짜? 막 고민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망가지는 출발은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늘 망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좀 시간이 짧긴 하지만 단기간에라도 좀 뭐 지금 우리 물량공급님도 뭐 지금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많고 그다음에 또 오르비에 보면 또 좋은 글들도 되게 많아요. 커뮤니티에. 그다음에 뭐 각 기관에서 또 발표하고 있는 또 읽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공부해서 조금 그런 것들에 좀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자, 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넘어가면 또 지금 최근에 커뮤니티에 또 화두가 모의 지원이에요. 모의 지원. 이거 모의 지원 믿어도 되냐? 특히 이제 특정 모의 지원 좀 많이 하는 사이트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저희도 모의 지원이 있어요. 저희도 있는데 뭐 건수가 아무래도 저희는 뭐 이런 배치표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어쨌든 전체 회사에서의 어떤 그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모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모의 지원을 둘러싸고 지금 말들이 좀 많은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모의 지원에 더 의지를 하게 되는 경향이 대체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학생들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그 모의 지원의 어떤 흐름 뭐 어때요? 일단 학생들이 모의 지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의 지원을 하는데 그 커트라인을 과연 어떻게 추정하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서강대 전자공학과에서 뭐 10명을 뽑아요. 모의 지원 학생들이 30명을 모의 지원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커트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데 그 모의 지원을 하는 사이트는 예상 경쟁률을 추정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그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전년도 경쟁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면 30명이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뭐 5대 1이면은 30을 5로 나눠서 6등의 점수가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 지원 시스템은 그 기존의 배치표는 이제 전국 등수를 추정해서 커트라인을 내는 반면에 모의 지원은
그 모의 지원자의 등수를 이용해서 커트라인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 약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언급하면 괜히 또 타 회사들을 좀 언급하는 거라 좀 민감해서 네. 뭐 모의 지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점수 결정, 예상 가능 등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 모의 지원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약간 깨어있는 학생들인데 모의 지원에서 이제 그 뭐 7만 원인지 8만 원인지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사잖아요. 대부분은 그 밑에 모의 지원에서 실제로 봐야 되는 정보까지 안 가고 위에 이게 몇 칸 합격률이 뭐 몇 칸이다 안정이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면은 스크롤을 한번 밑에 내려봐서 밑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걸 다 안다고 가정했을 때 모의 지원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누적 백분위가 이제 뭐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누적 백분 올해같이 이제 약간 군 모집도 바뀌고 이런 경우에 이상적으로 돌아가면은 모의 지원만으로도 커트라인을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모의 지원에서 대부분 모의 지원 그 나중에 합격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상위권 그 모집 단위 상위권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참여하게 되고, 커트라인이 이제 계속 표시가 되면은 낮은 학생들은 지원을 포기하고 다른 학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펑크를 유도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펑크를 유도하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점수 공개 카페에서도 그 거의 모의 지원 형식을 좀 많이 띄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잡아요? 모의 지원과 점수 공개 카페의 점수 공개가 약간 방식이 유사한데, 점수 공개 카페라 이제 모의 지원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장점은 그 가나다군을 어느 곳을 지원할지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사실 수험생들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군에 연세대를 쓴다면 가군에는 어느 곳을 쓸까, 서울대나 의대를 쓰면은 그게 나중에 충원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 그 쓰는 데 따라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런 정보를 좀 수험생들이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정보는 안 보고 수험생들이 이제 단순 커트라인이나 그 어떤 모의 지원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칸수만 보고 이제 자기의 합불 가능성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거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전년도에 합불 자료 같은 거 볼 때 굉장히 작년에 어느 대학이 어느 학과가 몇 점이 붙었지 이런 데도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얘가 가군에서 붙었는데 나군은 어디 있었지? 전 늘 그걸 보거든요. 합불 자료 볼 때. 근데 합불 자료가 두 가지 형식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학생들은 잘 못 보긴 하지만 하나는 그 실제 그 대학에 합격했던 뭐 점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는 이 학생이 나군과 다군은 또 어디 있었는지 이걸 동시에 사실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측면들, 그다음에 어디로 애들이 많이 맞물려서 쓰고 있는지 이런 어떤 관계들을 보는 게 모의 지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도 봐요. 자, 모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맨날 당하는 고통 있죠. 그렇잖아요. 거기선 안 된다는데 왜 쓰라고 해요? 뭐 이런 거. 그렇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결론이라고 얘기는 그렇지만은 제 일단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모의 지원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치는 저는 실제 입시 지원을 시킬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실제로 고려하진 않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모의 지원을 모의 지원을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 게 정말 그게 실 지원으로까지 이제 정말 이어지느냐. 물론 이어지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닌 학생들도 뭐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이들은 합리적 사고를 한다. 점수에 관련한 합리적 사고를 분명히 아이들은 막판에 거의 대부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모의 지원 가지고서는 솔직히 이제 저는 그걸 하진 않는데,
모의 지원의 장점은 이제 금방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그런 거고, 좀 보면 모의 지원의 단점?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앞서서 얘기한 어떤 훌리짓하고 또 연관이 좀 있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 과가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모의 지원을 통해서 훌리짓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 6명 이런 학과들은 사실 상위 표본이 한 3개만 돼도 네. 수험생들이 그렇죠. 무서워서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모의 지원만이 아니라 뭐 예전에 우리 언론에서도 폭로됐던 거, 특히 이제 뭐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데 몇 명치 한 명 뽑고 막 2명 뽑고 이런 때는 애들을 사서 미리 경쟁률 1대1 만들어 놓고 뭐 한 3대1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실제로 뭐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건데요. 뭐 사실은 뭐 모의 지원에서는 사실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제가 이게 괜히 또 쓸데없이 무슨 공포감 조성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원칙적인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모의 지원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원자들의 흐름을 보는 것이지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어떤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라고 네. 본다는 거죠. 사실은. 뭐 커뮤니티 이렇게 뭐 오르비나 포만함 같은 거 보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SNS 그 포만함이나 뭐 오르비 같은 것도 일종의 SNS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SNS에서는 소문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많이 사용하는 모의 지원 사이트가 이제 전년도에 너무 많이 빗나가서 학생들이 이제 그 모의 지원 사이트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뭐 연세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의 커트라인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다 이제 빗나가는데, 어문 계열에서 뭐 영문학과를 제외하면은 커트라인이 그 거의 엇비슷한 학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의 지원이 이제 항상 항상 이제 짜게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의 지원을 추정하는 방식이 전년도 경쟁률을 가지고 추정하는데, 전년도 연고대 경쟁률은 상당히 낮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았다면 올해는 약간 후하게 추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학생들은 짜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부분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거꾸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일단 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네. 뭐 다음에 또 진짜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사실은 커뮤니티라고 정확하게 얘기보다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학생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이게 제 습성상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을 데려다 놓고 토론을, 우리 청소학원에서 재수했던 학생들을 좀 데려다 놓고 그 학생들의 어떤 소리들을 한번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게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하면 좀 가르칠 것 같아서 오히려 좀 학생들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좀 대변자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그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을 모신 거니까. 근데 되게 오랜 시간 토론했는데, 아무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조금만 잘 새겨 들으시면 되게 많은 내용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년도 입시에 대한 뭐 단상, 괜히 이 얘기하면 올해 뭐 정시원서 쓰는데 왜 갑자기 내년도 입시야? 맞아요. 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원서를 쓸 때는 재수 여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남권이나 주요 학교들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재수생들이 최소한 50%는 다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재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수를 좀 각오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입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내년도 입시에 대한 간략한 단상,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한마디씩 들어보고, 그리고 아까 또 포만 안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주제를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중에 하나가 내년도 입시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넣은 거지, 괜히 또 역시 재수학원은 역시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시에 대한 단상들을 조금
한마디씩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저부터요? 원장님부터 내년도 입시 어떨 것 같아요? 재수생 많이 느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학생들. 늘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재수생들은 늘 것 같고 특히 자연계는 올해에 대해서 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죠. 자기가 평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실력의 점수보다 억울하다. 뭐 그런 식의 사고. 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수긍을 하겠느냐, 올해 수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뭐 재수나 반수 여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확실히 이제 늘어날 거는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수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참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그렇죠? 참 대답하기 곤란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또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겠느냐. 2년 연속 벌어지진 않겠죠. 그죠? 벌어지진 않겠지만은, 어려운 수능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라고 또 봐야 되느냐.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EBS 연계라는 거. 요즘 보니까 EBS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어떤 수능 관련한 어떤 그런 거. 그런 거를 봐서도, 뭐라 그럴까요? EBS 연계 과연 포기를 할 것인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수능과 쉬운 수능, 좀 이제, 뭐 좀 중간적인 입장으로서 얘기하면 올해 수학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나겠지만 정말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제 불수능이 일어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짧은 내년도에 대한 어떤 입시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입시는 일단 수시 전형부터 살펴보면은 이게 올해같이 물수능이 나오면은 내년에는 더 수시 전형을 집중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꼭 올해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입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수를 지금 결정한 학생이 동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정시도 올해처럼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수를 하면은 더 낙관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정시 전형에 이제 재수하는 학생은 대부분 논술 아니면 정시 전형일 텐데,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제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이 좀 많기 때문에 정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이제 정시에 좀 아무래도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재수생 숫자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 부분 이제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저도 원장님과 똑같이 과연 불수능으로 나오겠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내년에도 가탐이나 사탐에서 조금 변별력이 좀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의 입시판은 한마디로 조금 규정을 하면 다소 정상적인 범위로 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서 새로운 입시제도를 만들 때는 늘 초기 상태가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범위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면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정시는 어쨌든 뭐 점수 놀이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조금 정상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조금 올해보다는 좀 다소 어려워진다의 개념이죠. 근데 항상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게 되게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21번째 수능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사에서 보면 이번 국어가 그렇게 어려운 국어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뭐 국어 영역에서 사실 140점을 넘겼던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꼭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어려워진다
저는 어려워진다 이런 식의 개념이 오히려 학생들을 더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봐요. 그냥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간다. 그래서 표준 점수 체계의 기본적인 체계들을 조금 잘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중 내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당연히 늘죠. 이미 2016학년도 전형계획안들이 거의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늘죠. 근데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는다라고 하는 게 꼭 교과형 전형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고 하는 건 교과형 전형과 종합형 전형을 통칭해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분하자라고 네. 하는 거 또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들 재수생들이 늘어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재학생들, 이 방송을 재학생들이 본다. 저는 재수생들이 는다는 것도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재수생이란 뭐냐? 실패한 자들이에요. 뭘 실패한 자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학생들, 재학생들 보면 착각에 빠진 재학생들 많아요. 재수생들은 원래 연고대 갈 수 있는데 안 간 재수생, 이미 중대 이상은 다 갈 수 있었는데 재수하는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재수해봤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수생들은 두려워해야 될 집단은 맞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원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몇 배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두려운 것이지 원래 애들이 실력이 뛰어나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볼 재학생들은 재수생 이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재수생들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경쟁할 대상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거 좀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달에 평가원에서 발표될 수능 개편안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입시 판도는 조금 약간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지금 핵심 화두가 앞서 우리 박승필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EBS의 연계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3월 달에 발표된 내용들을 조금만 잘 지켜보고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고민할 거 지금 고민하고 3월 달쯤에 고민해도 되는 문제는 3월 달에 고민하자가 제 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아주 짧게 당부하고 싶은 거, 올해 고3에도 좋고 또 이 방송을 볼 예비 고3에게도 좋고 한마디씩 후배들일 수 있으니까 한마디씩 격려일 수도 있고 충고일 수도 있고 한마디씩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이제 정시 전형을 쓰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결과를 꼭 정말 진짜 얻었으면 좋겠고요. 예비 고3이나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쉽게 나왔는데 그러면 수학을 좀 약간 비중을 낮추고 이번에는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그럼 국어에만 올인한다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재수를 해도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재수나 이번에 수능을 치면 제 동생도 이번에 내년에 수능을 치는데, 그래서 항상 입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걸 항상 유념해야 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도 이번에 수학이 쉽잖아요. 그럼 과학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학은 원래 항상 범위가 많고 중요하고, 만약에 수학이 이제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쉽게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100점을 맞았는데 그게 손해냐 하고 생각을 하면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 100점을 못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과학 공부하는 거를 항상 과학을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제 과학이 비중이 크다 하는데 수학도 여전히 그 비중이 큰 과목인 거는 확실하고, 국어랑 영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그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문이과 선택하는 비율이 그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수학, 과학만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다 잘해야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의대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고3이나 재수생은 뭐 과학 말고 이제 영어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방 소재한 대학은.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뭐 이투스 인강도 좀 많이 듣고 예, 뭐 포만안에서 그 수학 모의고사도 많이 써서 푸시고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올해 정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좀 본인의 원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상위 누적 100분이라든지 모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좀 원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제 예비 수험생 분들은 아까 이제 물량 공군이 말씀하셨듯이 좀 밸런스 있게 좀 모든 과목들 공부하시고 좀 정보에 좀 민감해서 이제 3월에 나오는 이제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선배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좀 종합을 하면, 올해 원서 쓰는 친구들은 아까 지금 이 방송 처음부터 좀 보시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뭐 박람회 가서 점수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게 준비가 아니고, 자기 점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경쟁자들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군에 지원을 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실제 준비를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 친구들은 내년에 얘기하시죠.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입시에 관련한 거는, 공부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다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열심히 하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내년에 바뀌는 거 보면서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의도됐던 대로 지금 학생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희의 의도대로 학생들하고의 좀 소통을 조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학생들과 조금 더 소통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고 좀 준비를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뭐 저희가 뭐 또 우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가끔 연락하고 또 하니까 또 좋은 기회에 주제를 잡으셔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투스 청솔에서 늘 이런 기회 한번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서 또 저희가 또 하고 싶은 말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좀 서로 하면서 앞으로 좀 많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올해 이 방송 보는 모든 학생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